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77세요. 70대 후반이시고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서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디 뭐 허리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얼음에 넘어서 다쳤는데, 네. 코로나 그때서부터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더라고요. 네네. 상체가 굽혀지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부러지면 조금 경사진 데를 가면 숨이 너무 차고, 그러더니 이제 또 한 작년인가서부터 이렇게 그거 협착증인가 그게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엉치가 너무 아파갖고 걸음을 잘 못 걷고 한 2분만 걸으면 못 걸어요. 아이고. 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야 되고 그래서 밖에 출입을 잘 못하는 형편이에요 지금. 어머님 뭐 다른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예. 그런데다가 또 작년 8월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엉치가 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뭐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님? 정형외과 약을 먹었는데 뭐 어지러우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지럽고 너글대고 토하고 그러더니 이제 검은 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로 하루 있다가 보내더니 날마다 피주사 맞고 그러고 나와서부터 이렇게 엉치가 아픈 게 심해지더라고요. 좀 컨디션이 나빠지시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지금 척추에 대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나요? 네, MRI 찍은 지도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협착이 있다고 들으셨고요. 협착도 있다고 그러고 그 허리 구부러지는 게 후만증인가요? 예, 그렇죠. 퇴행성 척추 후만증도 원래 있었다고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병원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협착증 아프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작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엉치가 양쪽 다 너무 아프고. 네네네. 이제 종아리 이런 데는 감각이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발바닥까지 막 따가워요. 네네. 네. 어머님 그게 지금 이제 왼쪽이 심해요. 예. 그 협착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좀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그거 무슨 주사지요? 스테로이드. 네네,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런 거는 하거든요. 많이 네. 맞아봤어요. 최근에는 안 맞으셨고요. 예? 최근에. 최근에는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 생겨갖고 들쓴 대로 안 맞으려고 그래요.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부작용을 겪으신 분이니까 이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 이게 퇴행성 후만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이제 걸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가 아프고 뭐 감각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요 부분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스테로이드를 쓰는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도 신경 차단술을 좀 몇 번 받아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고요, 어머님. 그렇게 해도 효과가 별로 없으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2단계 치료 중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통증이 없이 걷는 게 이제 이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영상 자료를 들고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가까운 전문 병원도 괜찮으니까 좀 어머님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치료를 해서 부작용을 겪었던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해서 어머님한테 꼭 맞는 치료를 좀 받으시고요. 요즘은 다들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지금 77세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조금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걸을 때만큼은 통증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좀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네. 병원에서 이제 철심 받고 대수술 받으라고 했거든요. 한 2달 조금 전에요. 그런데 철심 박는 수술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 오래돼야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받겠어요. 그래서 회복기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협착증 그 증상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되나 그래갖고 그게 궁금해서요. 어머님 그 퇴행성 후만증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허리를 똑바로 펴려고 하니까 나사못을 정말 많이 이제 넣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수술은 정말
많은 걸 잃을 걸 각오하고도 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수술을 먼저 받기보다는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수술 없이도 해결을 받으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의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한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한 것이 더 좋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협착만 치료를 받고도 좋게 지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3, 4년 사이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고 지금 뭐 허리부터 해서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까지 저리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1단계 치료만 해보신 상태니까요. 뭐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2단계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으시고 또 약물도 문제가 있으셔서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신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대거든요. 아, 역시 젊으시구나. 네. 어디가 문제신지 우리 김욱하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님.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30세 때 출산을 하면서 허리가 아픈 거를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 다치면서 협착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걷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한 15,000보를 걸으면서 차 타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 발가락에 저림 증상하고 허리가 주저앉는 느낌이 나서 지금 이제 병가를 내고서 통원 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CT를 찍어 보니까 5번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협착이 좀 있다고 하셔서 주사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제가 지금 한 달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앉아서 오래 앉아 있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의자 같은 데 잘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걷거나 그러면 오른쪽 발가락에 저림 증상이 있다가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스트레칭 하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걸 조금 해주면 좀 나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같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치료를 안 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라면 수술을 해서 이거를 건드려 놓는 게 난지 아니면 허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게 좀 있다면 그런 걸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그 허리 아프고 발가락 저리다고 하신 게 이게 얼마나 기간이 되었나요? 이게 지금 원래는 좀 심하진 않고 가끔씩 가다 저려서 좀 오래되긴 했어요. 몇 개월가량 지속이 됐었는데. 몇 개월 정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전에 일하면서 그렇게 많이 걸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발가락 통증이 그 발가락 위쪽으로 발등 쪽으로 통증이 좀 심해졌어요. 그 영상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CT요. 혹시 그 CT를 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 뭐 아까 이제 뼈가 튀어나왔다 말씀하셨는데. 디스크요. 디스크요, 디스크? 예, 디스크가 5번 있는 데인가 거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협착이 좀 밑에가 좀 심했거든요. 디스크도 있으시고 협착도 디스크 있으시고. 협착도 있고. 네, 그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제 조금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디스크가 좀 튀어나오고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신경이 증상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살짝 좀 자극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너무 젊으시고요. 그리고 증상의 기간이 이제 수개월 정도면 그렇게 긴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치료 중에서도 운동 치료를 꼭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하면 이제 허리 운동을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척추의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한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전문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가벼운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똑바로 누워서 하는 허리 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하는 플랭크 운동 같은 것들도 척추의 근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하시면서 치료를 조금씩 받고 증상을 이제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증상 해소가 잘 안 되면
네. 또 이제 2단계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척추를 근력을 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좀 하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좀 네. 치료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요. 네네. 지금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 디스크하고 협착하고 운동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나오는 거로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 두 가지와는 이렇게 구별을 짓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화면들은 허리를 이렇게 딱 편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척추에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척추의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염려 마시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 중 최연소인데 사실 허리 상태는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치료하시고 또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수술까지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허리 건강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외래 이제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걸을 때 이제 상체가 나도 모르게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디가 아프면 또 상황이 다를 텐데 아프지 않으면서도 상체가 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럴 건데요. 이럴 때 반드시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고요. 이게 협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인지를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은 협착을 제대로 치료해야 되겠고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위를 너무 지체하시면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상체가 숙여진다고 하면 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나이나 성별의 구분 없이 척추 질환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잘 찾으셔서 척추 건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 콜센터 목요일 이 시간에도요. 또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